우리가 영상을 보통 어떤 걸로 찍죠? 요즘은 미러리스로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캠코더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캠코더는 파나소닉의 HC-X2인데요. 이런 캠코더는 어떤 성능이 좋을지,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제가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짧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진의 미래인데요. AI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사진 작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가져온 파나소닉의 HC-X2는 1인 제작자 혹은 여러 대의 카메라를 통제해야 되는 방송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캠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예능, 인터뷰 촬영 때 많이 사용하는 캠코더죠. 그런 촬영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이쁘게 담는 것? 아니죠. 정확히 잘 찍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캠코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쁘게 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후순위인 거죠. 그래서 이 캠코더 하나만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스펙을 얘기하자면 1인치 센서에 24.5mm에서 490mm까지 20배 강화 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캠코더 하나만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새도 찍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거를 넓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화각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5초 손 떨림 방식도 있기 때문에 핸드헬드로 촬영해도 떨리지 않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내장 엔지도 있기 때문에 바꿔주기만 하면 엔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인치 OLED 화면도 있습니다. 이 화면이 진짜 시인성이 좋아요. 지금 캠코더 보시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시인성이 좋습니다. 다른 카메라들도 이 OLED 화면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고 색이 또렷하고 잘 보여요. 그리고 버튼도 진짜 많습니다. 바디에 버튼이 9개 있고요. 모니터에 5개, 총합 14개의 사용자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손에 있기만 한다면 메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버튼들로 전부 다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자는 USB-C, 랜, 3.5파이 헤드폰, 오디오, XLR 단자가 2개 있습니다. 당연히 XLR은 팬텀 파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를 끼워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각 채널마다 인풋 소스 그리고 오디오 레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출력 단자는 HDMI랑 SDI 2개를 지원합니다. SD카드 슬롯도 2개라 안정성도 있죠.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서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끼워두고 있는 게 가장 기본 배터리인데요. 가장 소형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했을 때에도 한 4시간 정도 촬영을 해도 어느 정도 남아있을 만큼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가 몇 프로 있는지 바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큰 걸 쓴다면 훨씬 더 오래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터리 교체를 자주 하지 않아도 계속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캠코더이기 때문에 DC인에 충전 전원을 꼽아 놓으면 계속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무게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무겁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무게가 약 2kg입니다. 2kg. 여러분들 쓰는 카메라에다가 렌즈 좀 큰 거 물리면 거의 2kg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게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겁다 생각이 안 듭니다. 딱 들어보면 생각보다 가벼운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립이 딱 잡아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지감이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딱 그립 부분이 이렇게 딱 파져 있어가지고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딱 쓰는 거죠. 이렇게 딱 붙여도 되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어깨 딱 붙죠. 그래서 딱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뷰파인더는 꺾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방송사에서 쓸 거면 어떤 기능이 필요하죠? 바로 라이브 스트림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FHD 라이브 스트림도 지원을 합니다. 와이파이로 연결해도 되고 랜선을 꼽아서 안정적인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X2에 있는 기능들을 기존 미러리스 카메라들로 사용을 하려면 기동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바디 하나, 렌즈가 슈퍼줌이라고 해도 최소 2개는 필요하고요. 보통 이제 2470, 70200, 100, 400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크겠죠. 낮에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려면 ND 필터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여러 개 챙겨야 되고 케이스라던가 그런 거를 챙기면은 사실 미러리스 쪽 무게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하나로 압축할 수 있는 게 캠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외 인터뷰 촬영을 나가는데 기동성 면에서는 이 파나소닉 X2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들고 켜고 찍으면 되니까요. 그냥 줌 했다가 줌 빼고. 파나소닉 HC-X2는 4K 60프레임 4:2 10비트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이로그 촬영 시 최대 13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도 지원을 하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현재 아직은 사진작가 이은총입니다. 왜 아직은요? 멀티미디어 분야 그리고 게임 업계 그리고 딥러닝 분야에서 이제 총 8년 동안 일을 하고
손떨림 방지도 굉장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아무래도 24mm부터 490mm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줌을 해도 떨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줌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손떨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움직이면 생기겠죠. 하지만 이 캠코더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떨리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떨림 방지도 있기 때문에 딱 핸드헬드로 들었을 때 그 핸드헬드의 질감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마이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능이 매우 좋아요. 샷건 마이크인데 그냥 탁 찍더라도 여기 있는 전체 수음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사운드도 잘 따주고요. 마이크 테스트 파나소닉 HCX2 내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거리 1m. 마이크 테스트 파나소닉 HCX2 내부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거리 약 5m입니다. AF는 적당히 좋습니다. 이 빠릿빠릿하게 되어가는 AF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안정성이 좋은 A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블링이 적고 일정한 물체를 잘 다뤄내는 쪽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러분 마이크 잘 들어가나요? 이게 또 샷건 마이크라서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스튜디오가 좀 목소리가 울리는 편인데 괜찮죠? 이 수동 초점은 렌즈에 들어있는 초점 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점 링이 좀 좋은 게 최소 초점 거리에서 무한대까지 90도부터 360도까지 30도 각도로 이 기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스르륵만 돌려도 끝에서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스르르르르륵 해서 360도로 다 돌려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하냐 훅 하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피킹 기능도 있고요. AF 속도와 감도도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하신 만큼 세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애초에 ELG 센서가 좀 이점인 게 심도가 좀 깊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맞춰도 AF가 좀 잘 맞습니다. 그 다음 편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 줌 기능입니다. 이 줌 기능이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버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그립을 넣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탑 핸들로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에 닿는 부분, 이 부분으로 이제 텔레, 와이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딱 쥐었을 때 렌즈링을 통해서 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안에도 벡터 스코프랑 웨이브 폼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의 데이터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내장 ND 필터도 여기 있고요. 바로 IR 촬영도 가능합니다. 적외선 촬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띄울 수도 있고 하얀색으로 띄워가지고 녹화를 할 수 있고요. HC 홉을 사용하면은 카메라 설정 및 렌즈 조작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거치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나소닉 캠코더를 직접 사용해본 결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메뉴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유저 친화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왜냐면 이미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찾기가 좀 힘들다, 조금 더 편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되는데 터치 반응이 조금 느려서 제가 두 번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귀찮았다. 총평을 하자면 실제로 한번 사용해보면서 아 진짜 편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보통 기존에는 미러레스를 쓰면 렌즈를 막 교체해서 찍고 그리고 다시 교체한 다음에 찍어야 되는 그런 좀 귀찮음과, 그리고 뭐 오디오 수음이라든지, 그리고 ND 필터도 막 끼웠다가 뺐다가 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런 준비 시간을 하나로 퉁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세팅 시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게 2kg니까 쓰기 전에는 아 너무 무겁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더 무거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무게감이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았고요. 한 손으로 쓰면은 좀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치고 쓰면은 이 정도면은 촬영할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캠코더가 필요한 타겟층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캠코더가 필요한 사람이 쓰면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 는 생각이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화질도 좋고 편하게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엑스트로 촬영한 영상들 샘플 띄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마태였습니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극소수로 각 분야별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진 업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진하고 일러스트레이션이랑 3D 모델링, VFX
어느 분야를 가도 연간 40% 이상씩 성장하는 분야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연간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것은 딥러닝이라는 산업이 그만큼 점점 많은 기회가 생기고 또 딥러닝을 활용해서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